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님. 네, 바로 모셔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둔촌 아파트는 뭐 잘 지어지고 있죠? 둔촌 주공. 네, 잘 지어지고 있을 겁니다. 엊그제도 제가 가봤더니 가봤다고요?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 나 거기 안 들어갔는데. 아, 내가 그랬잖아. 그거는 그냥 대면하는 거라고요. 배가 아픕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슈는 그게 압구정 아니라 현대 아파트. 압구정 현대 재건축.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제일 비싼 아파트요? 네, 반포 한강변 아크로 리버파크. 네, 아크로 리버 파크. 예. 뭐 올해 10월에 입주한다는 그 원베일리 원베일리 예. 그 다음에 될 거고. 네, 뭐 그 정도가 제일 비싼 아파트죠. 예. 여의도 MBC 자리에 지은 무슨 브라운 어쩌고. 뭐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예. 네. 앞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가 될까요? 강변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 재건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는 그 압구정동에 그 예. 현대 아파트들 쫙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아파트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제 요번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오래오래 추진하다가 안 되고 했었죠. 여기가 뭐 사실 재건축을 오래 추진했다라고 보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네. 예전에 그 2014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 네. 노후화됐지만 재건축 추진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요? 너무 튼튼하다?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온갖 뭐 안전진단 규제 강화,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뭐 분양가 상한제 등등등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35층 이상은 올릴 수 없게끔 묶어놨습니다. 근데 압구정 그 현대 아파트 주민들은 네. 그러면 정권 바뀌고 더 높게 지지 평생에 한 번 하는 재건축 35층으로 만족할 수는 저 없다. 마음에 안 드는 저놈들 기준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압구정동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합도 설립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여기가 아마 재건축 조합이 2018년도인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줬죠. 예, 그때 그 당시에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이제 설립이 안 되면 예. 그 뒤에 이제 들어온 어떤 617 규제인가 2018년에 그 규제가 생기면서 무조건 입주해야 2년 입주해서 2년 살아야지. 연말까지 조합 설립 안 된 재건축 아파트는 무조건 2년 이상 네. 거주한 사람만 네. 재건축 아파트 당첨권을 갖는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느긋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2018년에 급하게 조합을 설립했고 예. 그 뒤에 이제 정권도 바뀌고 서울시장 바뀌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규제가 많이 풀렸고 특히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재건축을 조금 이제 빨리 할수 있는. 어드바이스에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실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값도 가장 높고 하니까 이 재건축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둔촌 주공보다 많아요? 이게 이제 규모로 치면 더 많을 수 있는 게 여기가 현재 그러니까 1, 2, 3, 4, 5, 6 그 구역이 있는데 예. 여기가 한 10,000세대 정도예요. 오, 삐까삐까네. 근데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 더 한 많아지겠죠? 15,000세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거의 미니 신도시죠. 예. 네. 어마어마하군요. 예. 네. 그럼 그동안 재건축을 막아왔던 여러 가지 네. 뭐 분양가 상한제, 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그리고 35층 고도 제한 해제, 네. 고도 제한 뭐 그런 것들은 다 풀렸어요 지금? 일단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큰 규제만 보시면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거는 뭐 여전히 있고. 예, 있고 그거는 즉- 나중에 분양할 때 봐야 되니까 지금은 뭐 아니, 있든 없든 모르고. 지금 여기는 지금 규제 지역이잖아요. 예. 강남 3구에 이제 강남구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있고 제초안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다만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 제초안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그게 좀 완화가 됐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울시에서 왜 작년이었나요? 그 서울 기본계획 2040인가를 내면서 그 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제 그 아파트는 35층 이상은 안 돼. 안 된다라고 규제했던 게 이제 풀렸고 그리고 그때 또 좀 중요한 규제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본 15%는 기부 체납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은 그걸 10%만 해도 된다. 한강변은
아마 이게 아파트 지구에 속하는 아파트는 네. 되는데 거의 이제 그 지구 아파트 지구라는 게 옛날에 지정돼 있었는데 그 거의 대부분 한강변에 있어요. 거의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한강변에 있는 맞습니다. 아파트들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 기부 체납 비율이 15%에서 어마어마한 10%로 혜택을 주네요. 좀 낮춰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압구정 그 현대 구역 아파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3구역이라고 한 4,000세대 가까이 돼요. 예. 여기가 땅으로 치면 한 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 포인트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10만 평 중에서 이건 이제 단순히 계산하는 건데 5천 평이 예. 더 생겼네. 그렇죠. 그 예. 5천 평이 그러네. 더 생겼다기보다는 5천 평을 무조건 예전에 공원을 만들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걸 쓸수 갖고 있게요. 이제 용적률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성이 훨씬 더 5,000 올라간 평. 거죠. 5천 평이면 네. 한 10평이 한 가구 넉넉하게 나오니까 한 네. 500가구에서 1000가구 사이 네. 더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걸 산술적으로 뭐 그렇게만 어쨌든. 해석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땅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훨씬 더 지어보자. 지어보자 하는 이제 의욕이 생길 수 있고요. 예. 이제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림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압구정 현대 그 왜 올림픽대로 타가 현재 현황. 예. 현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시에서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한 게 이런 예. 식으로 압구정 현대를 재건축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왼쪽이 동호대교, 오른쪽이 성수대교. 예, 그리고 요번에 좀 특이한 게 저기 저 뚝섬으로 뭐가 건너가네요. 네, 여기 특성으로 뭐가 전 건너갑니다. 뭡니까? 요게 이제 보행교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걸어서 한강 건너간다. 예, 압구정동 그 현대 아파트 그러니까 3구역 앞에 거기서부터 성수동 그 뚝섬까지 연결하는 보행로를 이제 만들겠다. 대신 이제 돈은 니네가 내라. 라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뚫어줄 테니.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근데 현대 아파트 입장 그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 어쨌건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런 요게 그 설치 비용이 한 2,500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예. 그거를 이제 니네가 기부 체납하면 뭐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딴거 걸로 이제 주겠다. 줄 테니까 이런 건 어떻겠니?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거기 또 다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아이고 여기 이제 난리 났네 진짜. 예, 여기 요게 그림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요거 캡처해 예. 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예. 해주시면 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보행교고 예. 여기가 이제 지금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현재. 네, 네, 네. 네. 근데 요 위에를 그 보행교하고 이 압구정 아파트 사이에 요 덮어서. 아.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걷다가 올림픽대로는 그냥 발밑에서 지나가도록 하고 예 약간 걸어서. 언덕 지나서 가다 보면 한강 위에 내가 있는 걸 발견한다고. 그렇죠. 아니 예, 그렇죠. 다리까지 연결된 거죠. 와, 그렇게 하면 끝내준다. 이제 이게 저는 화내면 안 되는데 왜 화가 나지? 이 덮개가 뭐 사실은 뭐 작을 수도 있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변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제일 짜증 나는 게 그 도로의 소음하고 먼지 이런 네.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위로 덮어버립니다. 아. 그러면 일단 그 먼지라든지 소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덮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자체도 한강이랑 연결되는 네. 정원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예. 아파트 단지 자체도 조금 올리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망권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은데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게 사실 이게 반포에 그 지금 제일 비싼 아리팍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거 엄청 요구했었어요. 이것도 해줘라. 우리도 높여주고 네, 뚜껑 네. 덮어서 우리 공원으로 쓰고. 그렇죠. 어쨌건 이거 뭐 기부 체납은 하면 되니까 대신 뭐 그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원 앞마당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보행로 기부 체납이라도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왔다 갔다 하겠지. 아니 보행로 하면 네. 저쪽 성수동 주민들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성수동 주민들이 이쪽에 와도 이쪽엔 아파트가 있고 네. 이쪽에서 건너가면 저쪽엔 상가가 있으니 네. 건너가는 사람이 더 많겠지. 뭐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 놓으면 이제 그 전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새로운 어떤 랜드마크 아파트. 게다가 여기를 지금 49층 가장 높은 걸 49층까지 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는 좀 안 나왔는데 예. 여기 뭐 여기 정도를 49층으로 올리는 계획을 이제 서울시에서 제안했고 예.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니 뭐 굳이 그걸 꼭 49층에 맞춰야 되느냐 좀 얇게 짓더라도
가늘게 짓더라도 가늘게 짓더라도 한 100층 짓고 지금 계획은 뭐 60 몇 층, 70층 가까이 이제 예, 지어서 짓고 예, 그러면 이제 더 뭐 이 파노라마 높이가 스카이라인. 이게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되고 네. 훨씬 더 건폐율도 좋고 네. 하니까 랜드마크가 될 테니 그런 예. 식으로 우리 한번 더 추진해보자는 계획도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만 해도 4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게다가 예. 한강까지 바로 연결되는 다리. 아파트 거기에 이제 다리도 있고 예. 요 뒤쪽에 보면은 이제 압구정역이랑 연결되는 일종의 안에 보행로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어떤 상품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제 아파트가 된다. 얼른 그렇게 지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으면 좋은데 예. 일단 그렇게까지 지으려면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아직은. 돈은 본인들이 낸다면서요. 일단 그렇죠. 본인들이 돈은 내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뭐 현금 부자는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사업성을 올리는 쪽으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49층으로 올리고 여기 기부 체납하고 하려면 이제 용적률을 최대한 이분들도 얻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제안한 게 뭐 그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것들은 뭐 그 준주거 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그래서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되 그런 혜택을 주면 또 다시 기부 체납을 좀 받고 그럽니까? 그렇죠. 아, 그 밀당을 하는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화면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도로 공원 넣고 덥게 보행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도 좀 넣으면 그러면 계속 네. 그 용적률 올려주겠다. 네, 올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강남권 쪽에서는 이제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하시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기부 체납해서 공원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도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업성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뭐 밀당을 하시겠죠. 근데 이 밀당 과정이 꼭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비슷한 신통 기획을 하고 있는 신반포 이창가 네.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소형 평형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주민들 일부를 좀 반발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이 없고 그때 네. 그때 서울시 공무원이 그냥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로 밀어붙이고 저걸 하고 싶으면 저걸로 밀어붙이고 그런 게 법인가 보군요. 약간 좀 애매한 게 여기 특히 이제 요번에 많이 사업성을 높인 게 예. 한강변 아파트가 그 전까지는 맨 앞동은 15층까지밖에 못 지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 이제 여기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여기 여의도 시범 아파트하고 여기는 맨 앞동을 20층까지 올려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게 아파트가 맨 앞동이 20층이고 뒤에 49층이 있으면 한강을 볼 수 있는 아파트 동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예. 엄청난 베너핏인데 그래도 뒤쪽에 있는 건 20층 앞에 있으면 가릴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가리겠는데 항상 똑같죠 그거는. 근데 앞으로 보는 건 아니고 옆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긴 좀 튀어나온 지역이니까. 네,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네. 어설프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큰 혜택인데 어. 그걸 왜 허용해 줬냐 할 때 그 오세훈 시장이 법 해석을 좀 유연하게 해석하면 20층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뭐 이제 좀 많이 빨리 짓고 싶으면 좀 유연하게 해석하고 그 전에는 좀 해달라고 빡빡하게 해석하고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사업 진행이 조금 달라지는데 뭐 어느 시장이냐 어떤 공무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여튼 이렇게 지금 최대한 많이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 네. 예. 이런 방식의 이제 재건축이 앞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삽은 언제쯤 들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목표- 철거하고 나가는 게 언제쯤일까요? 네, 지금 뭐 목표는 네. 2031년, 2년 뭐 네. 이때 이제 입주하는 게 목표예요. 31년 입주. 그럼 28년 착공. 네, 그럼 한 5년 후에 철거 뭐 하는 거네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대로는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특혜 논란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만 왜 이렇게 잘해줘? 아니 내가 내 땅에다 뭘 짓는데 왜 그게 특혜입니까? 여기만 잘해줘. 땅이 뭐 꼭 자기 건 아니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인데 이게 그 약점 왜 웃긴 게 따집니까? 아니 옷을 뭐 이런 거 입고 다닙니까? 그러면 좋아요? 아니 내가 내 몸에 내 옷을 내가 내 돈으로 사입었는데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이제 높이 허용하되 기부 체납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예전에 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용산의 그 대표적인 랜드마크 첼리투스잖아요. 예. 이거 아파트 지을 때는 그 이게 50몇 층인가 7층인가 허용해 주되
여기 기부 체납을 한 25%를 받아갔어요. 예. 그만큼 많이 떼갔는데 이제 어.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어떻게 보면 2기잖아요. 예. 2기 때는 이제 기부 체납 비율도 좀 줄이고 아하. 다양하게 이제 규제 완화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예. 뭐 다른 아파트에서 보기에는 야, 진짜 압구정동 진짜 세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의 합의된 썸띵은 없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아니 그럼 뭐 우리 좌측 통행 우측 통행하는 건 전 국민이 합의된 썸띵이 있어서 정합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는 이런 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네. 그건 다 적용을 시켜야 네. 그래야 뭐 야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 60층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자.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투표도 달라지고 왜 그걸 법으로 안 만들고 매번 그때 정부에 서울시 따라서. 공무원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하느냐. 공무원들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특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면 해주고. 그러니까 매번 왔다 안 갔다 해주면 안 하니까 해주고. 매번이 특혜이거나 뭐 과도한 뭐 과도한 규제이거나 규제이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말씀도 맞긴 한데 이제 네.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법의 틀에 가둬놓으면 사실 유연한 게 없잖아요. 사회가 많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뭐 25층, 30층이 좀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정말 또 그렇듯 또 그렇듯하네. 준비 많이 오셨네요. 그렇듯하네. 그러니까 그러네 또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뭐 이게 사실 또 표하고도 연결돼 있고 예. 상황 따라 조금 많이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 땅 100평짜리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예. 삼각형 주택을 짓던 사각형 주택을 짓던 어. 기부 체납하라고 그럽니까? 예. 그거 안 하죠. 예. 근데 10가구가 모여 있는 아파트는 왜 기부 체납하라고 합니까? 그냥 그거는 이거 하면 이제 주겠다 뭐 이런 거니까. 예. 예. 사실 기부 체납을 하라고 해도 그냥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정해져 있는 용적률이 있고 예. 그거보다 더 할 받으려면 거면 이거 요거 해라. 그런 그런 거 왔다 거니까. 갔다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기부 체납이 공원 만들었는데 진짜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인데 기부 체납 공원은 진짜 성의 없게 만든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저는 그것도 매우 불만입니다. 좀 성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공원에다 뭘 하면 성의가 있습니까? 공원이 그렇지? 아닙니다. 막상 가보십시오. 매우 성의가 없다니까. 지금 일단 설명의 단계에서 예.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네. 이제 다시 이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아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 이제 조합하고 일종의 밀당 협상을 하면서 진행이 될 텐데 예. 요 압구정이라는 지역이 워낙 이제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상당히 많이 이제 앞으로 재건축에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특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냥 더 높이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예. 가늘게. 네. 그래야 이제 땅에도 좀 네. 시원시원하고 네. 조망권도 좋고. 한 130층으로 이렇게 지어 올려라. 근데 대신 뭐 부담은 그분들이 지는 거니까. 그 건축 비용은 네.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사람이 확 돌아가네. 아니 뭘 사람들 부동산을 좀 들여다보면 1년 만에 우파가 된다니까요. 지금 안 그랬어요. 장선원 기자가. 참.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언더스탠딩의 장선원 장선원 기자님,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둔촌주공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로. 예. 여.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